이 시간에는 이제 피터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항공기 대기 속도 측정하는 데는 주로 피터관을 사용한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좀 스크랩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속도 뼈 쪽안이 그냥 앞이다 하면 토탈 압력은 그냥 쉽게 되는데 스타틱 프레셔 동측은 이제 뭐 압력 변화가 적은데 그런 데를 잘 잡아서 넣는다. 그럼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한 거는 여기 전압력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전압력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정합공 뚫어서 반대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만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그냥 항상 이렇게 여기 수직하게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차가 또 생기죠. 또는 이제 어디 뭐 압력공을 정합공을 좀 더 뭐 평평한데 어디 구석진데 해서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다. 자관은 이제 그런데 측정 장치니까 이제 오차는 클 것이다. 자, 그 토탈 프레셔 재는 데와 장압공 재는 데를 연결해서 중간에 아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여기 U자 관으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보통 압력계 해서 나오도록 됐겠죠. 자, 해서 그걸로 속도를 측정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P 토탈 마이너스 P는 이렇게 그러면 계기에서 나온 거에 밀도 근데 이제 밀도 중요하죠. 밀도. 자, 밀도 우리는 압력하고 온도는 측정하지만 밀도는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P는 이꼬르 로알트에서 로를 계산을 해야죠. 그렇다 해서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P는 압력계로 재면 되고 온도는 온도계로 재면 되니까. 근데 대개 우리 쓰는 거는 밀도를 표준 대기 속도 여기 뭐 저속 상업용 비행기 속도 제시계는 그냥 로제로 C레벨을 쓴다. 그래서 이거보다 등가 대기 속도, 로를 상수로 했다 해서 등가 대기 속도. 우리 뭐 파운드 피트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모든 단위가 전부 SI로 되는데 항공 분야가 특히 이게 SI 단위 안 쓰고 파운드 피트를만 써요. 특히 왜냐하면 유럽은 오히려 파운드 피트를 더 파운드 피트를 영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거기서 쓸 것 같은데 거기는 SI 단위 쓰는데 미국이 주로 단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이 자기들 누적된 데이터들을 전부 수정하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알아서 그냥 쓰면 우리도 따라서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그래서 항공 분야 사람은 SI 단위도 쓰고 파운드 피트도 쓰고 그게 주로 뭐 어디 그 미국 엔진 회사에서 나오면 전부 파운드로 나오지 저기 뭐 뉴턴 뭐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 별수 없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1998년에 화성 갈 때 우리 단위계 공부할 때 제가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화성 갈 때 사고 난 것도 자, 미국은 저기 유럽에서 개발한 거는 SI 유닛으로 돼 있고 이쪽 미국에서 한 거는 파운드로 돼 있고 그걸 미국에서 또 환산을 이제 최종 책임은 여기 저기 미국이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쓰면 환산을 해야 되는데 환산을 안 해버려서 사고가 난 거죠. 회사 차관 등가대기 속도 C레벨로 그러니까 표준 밀도를 사용했을 때 등가대기 속도 근데 일단 밀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붙일 때는 이큐브런트 에어스피드에서 이자를 쓴다. 그러면 신대기 속도, 우리는 through air speed, TAS, T자가 붙어 있죠.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페르니 계시놓고 한객의 진대기 속도야. 진대기 속도. 자, 로운의 2의 P 토탈 마이너스 P. 근데 등가 대기 속도를 넣으면 밑에가 로제로니까 분모의 로제로 붙겠죠? 그래서 등가 대기 속도에다 루트 로운의 로제로가 곱해져야 진대기 속도가 된다. 진대기 속도는 항상 저기 C레벨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밀도가 뭐 편적으로 감소하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진대기 속도는 더 크겠죠. 자, 해서
그 속도 지시계의 눈금을 매길 때 저속이라 할지라도 VE 속도와는 다르게 된다. 거기에는 뭐 계기 오차, 상승 하강 시 피터 간의 방향이 틀리지잖아요. 상승 하강하면 수평 비행할 때는 수직가 좀 방향이 돼서 상승할 때는 자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피터간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 비행할 때는 이렇게 오지 뭐. 자 하강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고 그 상승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일 테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속도 성분이 틀리죠. 그래서 그 오차 그 다음에 또 정합공 오차 정합공 오차 위치 오차 이걸 이치 오차라고 그러네. 이치 오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서 뭐 수정해서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오차가 있다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더 정확한 속도를 하면 또 다른 뭐를 또 해야 되겠죠. 자, 해서 그 청화범은 속도 지식에는 진대기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모든 오차를 다 포함한 지시대기 속도, 오차가 포함된 지시대기 속도. 그러면 이제 등가대기 속도에다가 또 오차가 포함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속도 측정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면에서 전압력을 피터건을 해서 측정했더니 이렇게 됐다. 해면이라고 했으니까 뭐 등가대기 속도나 진대기 속도나 뭐 같네요.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제 단위가 좀 파운드로 돼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저기 그 기사 자격증이나 또는 뭐 기술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다른 데는 전부 SI 단위로 다 통일이 돼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항공 분야는 그냥 엔진 분야 할 때는 파운드 피트 그대로 막 써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전부 엔진 회사에서 전부 파운드로 써서 또 우리가 공부했는데 갑자기 저기 시험 본다고 저기 뉴턴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더 곤란하죠. 그래서 그 단위를 그냥 그 파운드 그냥 써요. 원래 그런 시험 볼 때는 전부 그 시험 기관에서 SI 단위로 다 통일하라고 여기 지시를 한참 해요. 그래도 항공 쪽은 그냥 또 파운드 그냥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 항공기가 되면 아까는 이제 저속이란 거는 아음속이 뭐 저기 0.3 이하 할 때는 자, 마하수 1 이상이 되면 일단은 마하계를 상해야 되는 거고, 1에 근접할 때도 뭐 마하계를 사용한다. 이때는 이제 아까 베르니케이션 대신에 이 식을 써요. 이게 압축성 베르니케이션이라 그래요. 또는 압축성 베르니케이션인데 이게 그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에너지 보존식. 아까 그뭐 베르니케이션도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까지를 다 포함한 압축성 요동에 가서 배우는 건데요. 다 포함한 에너지식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럼 뭐 이거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가 비압축성이 얼마가 돼요? 비압축성이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1이죠. 이게 비압축성이라 그러면 비압축성이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는데 압축성이 되니까 여기 이게 하나 붙더라. 그래서 이게 바뀌어서 뭐 베르니케이션이 압축성 베르니케이션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자관 그 에너지 보존식이 비압축성일 때는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을 해서 베르니케이션을 쓰는데 압축성일 때는 기계적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까지, 내부 에너지까지 다 합해서 에너지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그 속도를 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근데 이제 압력 측정하는 거는 어차피 압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식을 유도하려면 이제 상당히 저기 그 에너지케이션을 많이 다뤄야 돼요. 물론 이제 저기 처음속 우리 압축성 요동에 가면은 뭐 이 식을 가지고 에너지케이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서 뭐 어떤 형태가 되는지 뭐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비압축성 요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기는 뭐,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자관 이거는 LNG 캐싱인데 이거를 우리
또는 압축성 베리니케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압축성 베리니케이션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유도하면 이렇게 단열 과정이라고 과정하고, 단열 과정이라는 게 등엔트로피 열역화에서 등엔트로피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속도에 대해서 V 제곱을 정리하면 앞식에다 쪼르륵 넣어서 구체적으로 여기 넣어보진 않았어요. 넣어서 설명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저건 단열 플러스 등엔트로피야. 마찰이 없는 단열이란 말이, 마찰이 없단 말이 등엔트로피야. 여기 그래서 별도로 압축성 조동체에서 등엔트로피 관계식을 가져왔어요. 연력하게 있는 관계식입니다. 연력하게 있는 관계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음속은 이거로 등엔트로피 등에서 A는 이거로 A는 이거로 항상 음속은 여기 한번 쭉 써보면 루트 감마 RT가 여기 로분의 P죠. P는 이거로 로 RT니까. 그래서 A 제곱이고, 여기다가 대주면 P분의 P 토탈은 여기 분모 분자, 이게 피토관으로 측정하니까 그 차이 값을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마우스로 표현하면 여기서 트름이 이 수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하면은 금방 A 제곱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A 제곱 넘겨주면 마우스 나오고, 여기 쪼르륵 아까 그 베르니케이션 그대로 그냥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여기 등엔트로피 관계에서 로 그냥 대입하고, 그러면 마우스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측정된 거, 이거는 여기다 그다음 이제 측정되는 거는 토탈 프레시 그 피터관에서 측정된 거는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마수가 나온다. 마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마우스에다 음속 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우스에다가 음속 A 곱해주면 속도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는 마우스를 쓰거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아음속일 때, 초음속이 되면 안 되고 아음속일 때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초음속이 되면 이 앞에 이제 충격파가 생겨요. 초음속이 1이 넘어가면 충격파가 생겨서 여기 우리가 측정하려는 마우스는 이거고, 여기 들어오는 마우스는 이렇게 수직 충격파가 거치면 이제 아음속으로 들어와요. 방금 만들어진 식은 여기에서 성립하는 식이고, 그 앞에 치하고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다. 앞에 치하고 관계식. 방금 측정한 게 아까 그 계산한 식이 이 식이에요. M1이. 이 피터관으로 들어와서 쪼르륵에는 M1이 나오죠. 그러면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 의해서 다시 이게 M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M을. 초음속이 되면. 초음속 영역이다. 근데 이제 계기에서 볼 때는 이게 여기 앞에서 측정한 게 이게 M1에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음속인지 초음속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압력 차를 보면 이제 이게 초음속인지 아닌지 구별이 바로 될 거예요.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음속이면 이렇게 마수를 찾아낸다. 수직 충격파 관계식이 필요로 한다. 이거죠. 자관 측정, 초음속이 되면서 일단 스타틱 프레셔를 측정하면 이쪽 압력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경계선을 찾아서 이게 초음속인지 아닌지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관계식을 만들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피터관으로 속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초음속 조동까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 알면 되겠죠. 이 정도 알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피터관 순정압을 측정할 때는 이게 피터관 직경이 10배 이상 후부에서 이 앞에서 이런 영향을 덜 받는 대로 갖고 가라 이거지. 세퍼레이션 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 적은 대로 갖고 가야 된다 이거죠. 자, 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했나요? 고도 10km 고도에서 피터가너 전압력이 이렇게 측정되고 온도가 이럴 때 마수와 진대기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수와 아까 조금 전에 관계된 식에서 이렇게
마스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음속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기 곱해주면 이게 진대기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저기 등가대기 속도 뭐 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 초음속이 되면서 그 밀도를 그대로 해야지 로제를 해주면은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치를 로제로 해갖고 표현했다가네. 그러니까 우리 그 초음속이 아니라 이제 압축성이 됐을 때 마수가 0.3이 넘었을 때는 마수 구해서 거기다가 음속을 곱해주면 속도가 나온다. 여기에 등가 대기 속도가 있고 뭐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진대기 속도지. 그 로 제로라고 환산해 갖고 뭐 음속 자체가 그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압축성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압축성 유동에서 에너지 보존식이 간단히 한번 조금 전에 처음에 지금 압축성 유동의 속도 할 때 나왔던 식이에요. 그 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엔탈피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단위 질량 당연히 로가 여기 없잖아요. 로가 없는데 엔탈피는 뭐라 그랬잖아요. CP분의 CPT라 그랬죠. CPT 저 앞에서 어디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T0는 압축성 요동이 되면서 우리는 연력학적 물성치가 바로 그냥 속도예요. 속도. 단열이나 단열 조건, 등엔트로피가 아닐 때도 성립한다. 자, 아닐 때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등엔트로피 흐름이니까 아까 이렇게 연력각 관계식에서 이런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해주면 로분의 dp는 여기 뭐 자세하니 뭐 하면은 연력각 공부해가지고 저건 이런 관계식을 간다. 그 에너지 보존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잘 유도를 하면 이렇게 쪼르륵 유도를 했더니 조금 전에 그 시기예요. 조금 전에 서너 페이지 전에 있던 식이고 앞 페이지 제일 위에 있던 식이에요. 표현만 여기 T로 표현되고 로분의 P로 표현되고 그래 토탈 프레셔로 표시하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그 앞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식이에요. 이게 T 토탈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감마 RT0고 감마 RT의 루트고 그래서 그 관계식이 압축성 베르니케이션이라 한다.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뒷페이지로 넘어와 버렸네요. 어쨌거나 압축성 베르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내부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진짜 에너지식이 그 다음에 이제 피압축성일 때는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대로 그 다음에 메케니컬 에너지는 메케니컬 에너지대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축성일 때는 조금 전에 베르니케이션 대신에 쓰게 되면 그 식을 쓰게 된다 이게 그 식을 쓰게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저기 그때는 뭐 베르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 비압축성일 때 베르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압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그거를 뭐 베르니케이션에 해당한다고 표현하지 베르니케이션이다 그렇게는 쓰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그냥 에너지케이션이에요. 에너지케이션. 베르니케이션은 그냥 비압축성일 때 기계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할 때 베르니케이션이고 방금 조금 전에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에너지케이션이 순수 에너지케이션. 근데 이제 우리가 압축성일 때 베르니케이션에 해당한다고 그냥 한다 이거죠. 그 뭐 같은 페이지만 약간 좀 틀리잖아요. 베르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비압축성에 적용하는 거고 우리 압축성일 때는 그냥 순수 에너지케이션 그 자체가 에너지케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베르니케이션은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라 그랬죠. 근데 에너지케이션은 내부 에너지랑 기계적 에너지랑 합해서 보존이 된다. 이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압력 계수. 우리 이미 압력 계수 해가지고 뭐 양력 계수, 뭐 저항 계수 할 때 압력 계수하고 공부했어요. 압력 계수. 자, 압력 계수. 자, 마수, 레놀수, CL 등과 같이 전부 무차원 값이에요. 무차원 값. 압력 계수 그 CP는 Q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
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정의할 때 CP는 네 거로, CP는 네 거로, 그 Q분의 P하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마이너스 P 인피니트는 상수니까 빼주는 거는 뭐 놔둬버리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이 식은 뭐를 나타내냐면 이 식 자체가 베르니케이션입니다. 이 식 자체가 베르니케이션이, 여기 Q는 늦거리 2분의 1 로 V 제곱이잖아요. 비압축성이라서 베르니케이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CP는 늦거로 2분의 1 로 V 제곱 P 마이너스 P 인피니트 해서, 자, 결국은 나오는 식이 1 마이너스 P 인피니트 V 인피니트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CP가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될 때는 그냥 CP 자체지만, CP가 속도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거는 이게 베르니케이션을 이미 포함시켰다. 곧 CP는 네 거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베르니케이션을 이미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식도 쓰고 또 베르니케이션도 쓰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이거죠. 자, 이 식에다가 베르니케이션을 적용하면은 이 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CP라고 정의된 여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적용하면 이제 뒤쪽에 다시 뭐가 하나 달라붙겠죠. 뭐 Q 인피니트라면 P 인피니트를 더해주거나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치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베르니케이션을 적용하면 이게 된다. 따라서 인컴프레시블일 때만 적용한다. 스테이션 포인트만 최대값이 얼마냐면 그냥 CP는 내 거로 1이에요. 최대값이 여기 제곱방이니까 이보다 또 마이너스 간탈 수가 없고, V는 내 거로 제로일 때가 스테이션 포인트죠. 그래서 CP는 내 거로 1이 되고, 이게 베르니케이션이다 하는 거를 새겨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베르니케이션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속도가 V 인피니트가 150이고 V1이 225면 그때 CP는 얼마냐? 이렇게 마이너스 1.25다. 여기 0일 때가 최대값이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한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V가 계속 커지면은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그 에어포일에서 이렇게 쭉 해주면은 이 점에서 CP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CP가 이제 여기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떨어지고, 어느 지점에 오면 다시 또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리스트림이 되면 어떻게? 프리스트림 되면 0이 되는 거죠. 프리스트림이 되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쭉 따라서 이 표면을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래서 출발해서 계속 이제 떨어져요. 마이너스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꼭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CP 곡선은, 그러니까 CP 곡선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거쳤다가 0으로 이렇게, 자, 하는 게 CP 곡선의 특성이다. 어느 점에서 0 되냐 하는 거는 뭐 관심 없다 이게. 관심 없고, 자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1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떨어져서 그 다음에 프리스트림으로 가면은 도로 0 된다. 그죠? 자, CP. 우리 이제 CP를 쓰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그냥 저기 베르니케이션을 이미 쓴 거다 이거죠. 베르니케이션을 쓴 거다. 자, 해서 이제 여기 CP가 마이너스 5.3일 때 V 인피니트는 80이면은 그때 속도는 얼마냐? 아까 그 식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얼마나서 CP에다 V 인피니트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P압축성, B점선 가정에서 CP는 바디 형상에 따라서 CP보가 정해진다 이거예요. 자, CP 보면 속도, 밀도와 상관없이 CP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무차원 계수니까 속도나 밀도, 비례로 표시된 거니까 CP 분포는 일정하다. 이렇게. 자, 그 각 위치의 속도는 만넘버로 검증해야 된다. 이런 걸로. 어쨌거나 자관 우리가
어떤 점에 CP가 주어지면 그 지점에 V 인피니티분의 V가 를 구할 수 있는 거야. CP는 무차원 계수니까 속도로 따져도 V분의 V 인피니티분의 V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V 인피니티분의 V 값. 무차원 속도 값을, 무차원 속도라 그러죠. 이게. 무차원 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비압 축성 요동에 대한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베르니 이퀘션에 대해서 한참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베르니 이퀘션 활용한 거를 다뤘는데 활용하기 전에 처음에 베르니 이퀘션을 만들 때 이게 모멘텀 이퀘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왜 어느 때 모멘텀 이퀘이션이냐면 컬 V가 0일 때, 이로테이션일 때 모멘텀 이퀘이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하면 이제 거기서 압력을 그 지점에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죠. 속력을 주어지면 거기에서 압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압력 분포만 알면 모르는 이제 나머지 저기 적분에서 이제 힘 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 우리 참 학기 초부터 하면서 지배방정식을 만들면서 복잡한 지배방정식을 막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비압축성, 비점성 조건을 따라서 하고 했더니 베르니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해서 velocity condition for incompressible flow. incompressible에서 continuous equation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로가 상수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다이버전스 V는 니꼬르 0이다.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게 그 풍선 부푸는 효과라 그랬잖아요. 풍선 부푸는 효과. 그래서 다이버전스 V는 니꼬르 0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이버전스 V는 니꼬르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리니 이퀘이션을 만들면서 이로테이션이라는 가정을 썼어요. 이로테이션. 이로테이션은 뭐냐면 컬 V는 니꼬르 0이다. 컬 V는 0이고 컬 V가 0이려면 수학적으로 V는 그라디언트 P라는 포텐셜 함수를 가져야 된다. 자, 포텐셜 함수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컬 V라는 조건을 가지고 컬 V가 0이 되려면 V는 어떤 그라디언트 P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해보면 그냥 그라디언트 P 하면 I 성분에 대해서 그 YZ로 미분하고 ZY로 반대쪽 미분하고 당연히 0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포텐셜 그러니까 이로테이션이면 속도 포텐셜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자, 이게 포텐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텐셜 이퀘이션.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컬 V는 거로 0이라는 이로테이션을 풀으면 속도 V는 그라디언트 P로 표시된다. 이 그라디언트 P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그라디언트 P를 이 연속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연속 방정식에 대입하니까 여기 뭐 다이버전스의 그라디언트 P 두 번 해주면 그 역삼각형의 최고 라플라시안이라 그래요. 라플라시안을 만족하는 포텐셜 이퀘이션이 돼요. 이거보다 포텐셜 이퀘이션이 돼요.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 우리는 이제 속도 벨로시티 포텐셜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로 해서 포텐셜 이퀘이션하고도 해요. 저기 그 자기장이나 뭐 전기장 할 때도 이 식 그대로 써요. 이 식으로. 이 식으로. 물론 이제 경계 조건이 틀리니까 푸는 방법은 틀리지만 뭐 우리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온 동네 다 써요. 이 선형 이퀘이션이고 선형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그 모멘텀 이퀘이션이 뭐가 된다 그랬죠? 모멘텀 이퀘이션이 베르니 이퀘이션이 됐고 베르니 이퀘이션을 만들면서 이로테이션에다 컬 V는 거로 0이라는 조건을 썼고 그 다음에 비압적성에서 다이버전스 V라는 걸 다 넣어서 종합해 놓은 게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자, 이 식은 뭐냐면 속도 성분이 UVW로 돼 있던 거를
그냥 하나의 미지수로 고쳐진 거예요. 포텐셜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도니까 이렇게 되죠. 속도 u는 이꼬로 델 x의 델 p, y는 이꼬로 델 y의 델 p 이렇게 그 포텐셜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속도 성분을 다 구할 수 있다. 식을 한꺼번에 압축해 놨으니까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래서 무지 좋은 거죠. 그러면 포텐셜을 알면 이제 속도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베르니케이션에다 넣어갖고 압력을 구하는 거죠. 자, 같은 모멘텀 이케이션이지만, 그러니까 모멘텀 이케이션이 이 컬 V라는 조건과 베르니케이션이라는 두 조건으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모멘텀 이케이션이 자,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지. 컬 V는 니꼬르 0이라는 식하고 베르니 식하고 니꼬르 0. 그 다음에 베르니식이 베르니식 해서 이번에는 자, 아페치식 이거하고 다이버전스 V에서 포텐셜식을 먼저 푼다. 그리고 베르니케이션에 갖다 대입한다. 그러면 압력 P가 나온다. 그러면 P를 적분한다. 그러면 양력과 저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특성은 카테시안 좌표에서 표시하면 x방향으로 이대로 그냥 쪼르륵 각성분별을 해주면 됩니다. 시린데칼 좌표일 때는 우리가 별로 뭐 저기 다시 유도를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종식으로 따지면은 저 R 제곱의 델 세타 델 Z는 같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R의 델 R의 델 P의 밖에 R이 여기까지는 기억해야죠. 여기까지는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여기 R 제곱의 사인 제곱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 뭐 R 뭐 밖에 R이고 안에 R이고 속도 성분은 어떻게 돼요? 시린칼 잡히면 이게 UR 성분이고 여기 한 뭐 R 델 세타를 해준 게 뭐 U 세타 성분이고 Z 방향은 델 Z 델 P고 그래서 시린데칼 저기 뭐 그 각 좌표축에서 표시될 때는 이렇게 표시된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림 펑션은 어떻게 되냐? 같은 방법으로 u는 델y분의 델 p라 했고 v는 마이너스 델 x분의 델 p라 했죠. 스트림 펑션은 이 연속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연속 방정식에서부터 나온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하도록 돼 있어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돼 있고 이 로테이션을 대입해서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컬 V에서 델 X분의 델 V의 델 Y분의 델 U죠. 그러면 V 대신에 마이너스 델 X의 델 P고 U 대신에 델 Y의 델 P 그러면 여기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컬 V가 0이면은 라플라스 포텐셜 이퀘이션도 만족하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포텐셜 이퀘이션도 만족하고 자, 스트림 펑션식도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두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속 방정식은 자동으로 그 연속 방정식 정의 자체가 스트림 펑션 정의 자체가 연속 방정식에서 나온 거니까 저절로 만족하고 이 로테이션 컬 V는 내 거를 양인 조건에다 넣어주면은 어떤 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로테이션이라고 인컴플 포텐셜 이퀘이션의 특성은 뭐냐면 선형 이퀘이션이라는 거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세컨 오더 리니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중첩이 가능하다. 어떤 해를 갖고 있으면 해를 우리가 1에서부터 n까지 있으면 서로 조합을 해줘도 여기서 이렇게 다 합해줘도 각 저기 새로운 선형 결합이라고 하죠. 선형 결합을 해줘도 이거를 만족시킨다. 선형 결합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저해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기저해를 구하면 된다. 비선행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뭐 가끔 비선행일 때 이렇게 갖다 넣어줘 보면 자, 두 개 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쭈루룩 해갖고 절대 이게 니꼬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비선행이면 자, 우리는 선행이기 때문에 중첩이 가능하다.
자, 유체각식은 모두 다 같은데 항공유 풀 때나 광유천 물 때나 광유천 유동 풀 때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푸는데 뭐에 따라 다양한 해를 갖느냐? 바운더리 컨디션이 경계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간단히 이제 에어포일이니까 에어포일 모양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요동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점성을 무시했으니까 탄젠트 벨로시티가 있어요. 이 탄젠트 방향에 벨로시티만 있다. 로말 방향 속도는 0이다. 프리스트림에 가면은 v 인피니트다. 이렇게 멀리 가면 v 인피니트고 벽면에서는 수직 성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을 따라서 이 옆에 이렇게 가는 거는 전부 스트림라인이 우리는 스트림라인 해서 저건 그 점성을 무시했으니까 노멀 탄젠트 성분은 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처럼 이렇게 인피니티 바운더리 우리 XY 축으로 하면은 뭐 X축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V 인피니트 가면 U는 델 X에 델 P 그 다음에 델 Y에 여기 이거는 델 X에 델 파이고 델 P 그래서 V 인피니트고 그 다음에 V 방향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월 바운다리는 뭐 이렇게 월 바운다리니까 포텐셜은 월의 수직각이지. 월의 수직각이 한 게 0이고 그 스트림 펑션은 자, 월 방향 서피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S 방향을 따라서 가면 같은 스트림 라인을 유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기는 이제 스트림 라인이 같으니까 서피스를 따라서 0이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하고 서페이스에 대해서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벨로시티 커트는 서페이스 벨로시티 UV 카테시안으로 잡으면 서페이스를 따라서 서페이스 벽면을 따라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U분의 V 그 X 방향이 U고 Y 방향이 V고 이게 스트림라인 자체니까 이 선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좀 정리하려면 포텐셜 유동에서 유량 함수는 뭐 이전에도 뭐 했을 텐데 유량 함수가 있으면은 2p1하고 p2 사이는 유량 값이에요. 그 사이에 흐르는 유량, 최적 유량, 특별히 밀도를 비압적 쓰일 때는 밀도가 상수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 압축 뭐 저기 그, 차장유량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비압축성일 때는. 압축성일 때는 이제 스트림라인 할 때는 이제 저기 질량유량이 되도록 P가 정의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비압축성일 때는 차장유량, 로를 빼버리고, 근데 이제 압축성일 때는 질량이 같은 질량이 통과해야 되니까 로를 곱해놓은 상태에서 이 스트림 펑션과 속도가 정의돼요. 그러니까 압축성일 때는. 근데 비압축성일 때는 주로 우리 차량유량을 따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적분줄을 해주면은 두 사이 값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펑션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스트림 펑션은 그 선을 따라서 선을 이렇게 가면은 uv dx분의 dy는 내 거로 u분의 v 그 다음에 포텐셜 라인은 마이너스 u분의 v에서 두 개가 서로 직교한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저 앞 시간에 어디 정의할 때 두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두 개 관계는 u분의 v고 마이너스 u분의 v고 서로 수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트림 펑션과 포텐셜로 지배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좀 더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비압축성의 이로테이션을 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지배식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해준다. 그 가운데 유용한 방법은 기저해를 구해서 푼다. 또는 전체를 수치해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엘리먼트리 프로를 결합해서 푼다. 우리가 지배식을 열심히 뭐 지금 뭐 4분의 1학기 동안 지배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게 됐어요. 심플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 식 갖고 그냥 이게 지배식이다 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출발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항상 출발할 때는 지배식 관련 때는 모든 역학 과목이 복잡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는 심플하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정을 써도 복잡한 식은 안 풀리니까
특히 수학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수학과 하는데 뭐 요새는 응용 수학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응용 수학에는 유체역학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뭐 복잡하게 식은 막 가다가 제일 뒤에 가서 예제 될 때는 무지 심플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건너뛰고 예제 심플한 게 아니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전부 일이 없애고 쩔이 없애도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보는 거죠. 이제 응용 수학 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또 뭐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이제 별로 복잡한 식을 쓰는 거예요. 이제 복잡한 식을 풀어야 이제 복잡한 요동을 푸니까.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풀기 전에 일단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무지 심플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 저기 모멘텀 보존식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고 거기서 거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식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에 넣어서 압력 분포를 구하고 자 적분해서 공기력과 모멘트를 계속 구하고 그걸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공력 기술로 대비해서 운동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격하게 하는 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계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행력학에서 쓸 때는 이제 그거를 무차원화를 실차원화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각 서페이스에서 어떤 힘을 갖는데 뭐 에어론에서 어떤 힘을 받고 러드에서 어떤 힘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그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먼트리 프로를 푸는 거예요. 엘리먼트리 프로를 풀면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